자, 들어가겠습니다. 8번 가속도 운동이 되겠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파트고 자주 달아지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가속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가속도 하는 순간 이것은 벡터다 하는 겁니다. 왜요? 속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벡터 하게 되면은 방향 하게 되는데 이 방향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물체의 속도가 시시각각 변할 때 하는 것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 속도의 크기가 변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1m/s로 가다가 뭐냐 하게 되면은요, 얘가 4m/s가 되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은요, 요 사이가 1초 경과해버렸다 하게 되면은 방향은 변하지 않았지만 크기가 변했다라고 해요. 가속도 운동이다. 대표적인 케이스 원운동입니다. 어떤 물체가 원운동을 했을 때 빠르기는 변하지 않는데 방향이 시시각각 변해가지요. 가속도 운동입니다. 이러면서 나중에 원운동 나오게 될 텐데 원운동에서 가속도 운동을 우리가 구심 가속도 운동이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크기가 변하는 경우도 있고 방향이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먼저 크기가 이렇게 변했을 때 가속도 운동이다라고 해요. 자, 마찬가지로 뭐냐 하게 되면은요. 두 번째, 속도의 방향이 변할 때 하는 겁니다. 얘가 예를 들어서 1m/s로 가다가 요렇게 1m/s로 가버렸습니다. 경과 시간이 1초라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크기는 변하지 않았지만 방향이 바뀌어버렸죠. 마찬가지 가속도 운동이다라고 부르고 한 번 더 할게요. 세 번째,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동시에 다 변하는 경우. 요것은 우리가 이제 타원 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 운동은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물체가 요렇게 운동하는 경우 혹은 어떤 물체가 요렇게 운동하는 경우 요것은 크기와 방향이 다 변하는 운동이다라고 나타내는데 요것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은 요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되는데 특히 요 경우는 직선에서 표시를 하게 되는데 평면에서도 다양하게 표시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해서 이것을 나타내게 되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다양하게 일단 가속도 하게 되면은 벡터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은요 이것을 어떻게 약속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가속도의 크기라는 것은 단위 시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시간이 있을 때 기준 1로 잡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으로 나타내는데 가속도 A 하게 되면은 이것은 T분의 V-V0로 표시하고 이것은 나중 속도를 의미합니다. 속도 하게 되면은 중요한 겁니다. 벡터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처음 속도가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단위가 m/s 제곱으로 쓰는데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유도를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것은 소요 시간이다 라고 표시하는데 가속도를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은요 다시 한번 더 이것을 예쁘게 PPT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가속도 A라는 것은 T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유형은 직선, 평면인 경우에는 여기서 이 속도의 개념으로 반드시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간단하게 2m/s로 가다가 3초가 흘렀는데 부끄럽습니다. 5m/s가 되었다. 풀어봐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은 거의 시험에서 잘 다루지 않고 학교 내신에서 달아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가속도에 하게 되면은 그냥 3분의 5 빼기 2 해가지고 이것은 1m/s 제곱이다 라고 표시를 합니다. 왜요? 일단 간단하게 표시할게요. 속도의 단위가 m/s고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가 세크니까 이것은 뭐냐 하게 되면요. 메타 나누기 세크에다가 세크와 같습니다. 요건 요거와 같지요. 올라가게 되면은
단위가, 아니 나중에 해줄 겁니다. 단위가 메다 퍼 세컨드 제곱의 형태가 만들어지되 해서 이러한 기본 형태의 식 반드시 암기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책에 보게 되면은요, 가속도 A라는 것은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쓰기도 하고 혹은 T분의 V 마이너스 V0로 쓰기도 하는데 속도 변화가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속도 차 개념입니다. 그래서 벡터 차 개념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자, 한 번 더. 이것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 하게 되면은요, 가속도의 방향, 이것은 진짜로 자주 달아지는 핵심 파트가 되겠는데, 가속도의 방향이란 것은 속도 변화량의 방향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속도 변화라는 것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로 뺏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델타 V라는 것은 V 나중 빼기 뭐라고 칠 수 있나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V 처음이라고 고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속도 변화량의 방향이, 직선이면은 방향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쓰지만 평면이다 하게 되면은 벡터차 개념을 그대로 적용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은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뭐냐 하게 되면은 요런 경우죠. 만약에 얘가 10m/s로 가다가 요렇게 10m/s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간단하게 90도로 할게요. 얘가 10m/s가 되었는데 요때 소요 시간이 뭐 2초다라고 했을 때 가속도 하게 되면 보통 학생은 2분의 10 빼기 10 해가지고 0입니다 하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뭐냐 하게 되면은 얘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벡터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A라는 것은 소요 시간이 2초가 됐고요. 속도 변화가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고쳐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요것은 나중 속도가 10m/s가 이렇게 되는데 처음 속도의 방향을 반대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0m/s가 된다는 뜻이지요. 그랬을 때 속도 변화량은 얼마냐? 요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10루트2가 되므로 얘가 속도 변화량이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이 10루트2로 적용을 해서 얘가 5루트2 메타/세컨드 제곱이라 써야 정답이라고요. 아니 괜찮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속도 방향 하게 되면 F라는 것은 얘가 ma다. 힘과 가속도와 무슨 관계? 비례관계. 그러면은 힘의 방향이 가속도 방향 끝 해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얘를 간단히 일반 물리학을 잠깐 보여주는 겁니다. 설명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잡혀 있어도 상관없고 거기서 진도 나가는 방향대로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실제 국가기관에서 시험 쳤던 문제 유형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돌멩이 하나를 던졌더니 날아갔다. 그래놓고 맨 처음 문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서 가속도의 방향은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여기다가 요 방향이냐, 요 방향이냐, 요 방향이냐, 요 방향이냐, 뭐 요 방향이냐라고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는 겁니다. 했을 때 답은 5번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중력장이다라고 하게 되면 중력은 어디로? 아랫방향으로 작용하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가속도에 비례하니까 뭐예요? 5번 그냥 나와도 되는데 정석으로 우리가 배운 대로 해본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요. 어떤 물체를 던졌을 때에 그러면은 처음 속도는 클 것이다. 나중 속도는 작지요. 그러면은 얘가 처음 속도고 괜찮고요. 얘가 나중 속도가 되겠습니다. 처음 속도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이렇게 되겠지요. 자, 속도 변화라는 것은 얘가 V-V0 쓸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써버리면은 V 플러스 마이너스 V0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원론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것인데 이건 나중에는 빨리 가야 되니까
제 방법이 일반 물리에서 하는 방법이 훨씬 쉽습니다. 지금은 개념을 확실히 잡자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 속도의 방향을 반대로 한 요것을 평행이동하게 되면은요, 요것을 평행이동해 가면은 요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얘가 처음 속도의 방향을 반대로 했는데 요거와 평행한 선을 딱 그어버리면은요, 항상 어디에서나 중력 방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리면은. 그런데 요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에서 그래도 또 틀리니까 여기에서 나중에 다 틀리니까 세 개 다 동시에 준워놓고 찾아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히 알아놓게 되면은 내가 요렇게 설명하든 힘으로 설명하든 상관없이 찾아낼 수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다시 괜찮고요. 여기서 속도 변화량의 방향이 가속도 방향이다. 즉 다시 말해서 A라는 것이 T분의 델타 V인데 얘는 스칼라입니다. 상관없고 그러면 요 방향이 즉 가속도 방향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 변화를 계산하면 얘가 V 마이너스 V0인데 한 번 더 직선이면 상관없고 평면이면 그대로 가라. V 플러스 마이너스 V0다. 처음 속도의 방향을 반대로 해서 나중 속도와 더하라. 벡터차 개념이 또 적용이 됐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평면이면, 자, 보십시오. 평면이면 속도의 방향은 지정하거나 혹은, 사계주로, 즉, 직교 좌표로 표시를 해줘서 나타내는 게 정상이고요. 직선이면 처음 속도의 방향이 플러스로 해서 끝내버립니다. 직선이면 방향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빼기가 마이너스의 개념으로 그냥 써버리는데, 만약에 평면인 같은 경우에 즉 벡터의 차로 표시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버리면은 그걸 갈로 안에 이어가지고 표시한 그러한 값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벡터차 개념을 쓰더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요 사이가 뭐냐 하게 되면은요 5초라고 가정하고 처음에 오던 것이 10m/s고 임의의 각 60도로 해가지고 나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요, 요것을 그대로 정석대로 하게 되면은 한 번만 배운 대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근데, 암기한 상태가 되면은 더 좋아요. 나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각이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자, 맨 처음에 얘가 처음 속도가 10m/s다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중 속도가 얼마냐 하게 되면은 요렇게 나중 속도가 10m/s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 처음 속도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이렇게 되겠지요. 맞습니까? 얘가 10m/s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요거와 요것을 벡터 합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벡터 합성이 이렇게 되고, 즉 엄밀히 말하면은 나중 속도 빼기죠. 맞습니까? 해서 얘가 요 사이각이 얼마냐 하게 되면은 120도가 되겠지요. 얘가 지금 현재 60도니까. 고로 얘가 얼마냐? 10m/s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자, 복습 우리 했던 것을 적용하게 되면은요. 요것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집어넣게 되면은 10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 플러스 요것을 합하는 거니까 합하는 각이에요. 요 각이지요. 아니 얘가 60이니까 요 각이지요. 그래서 뭐냐 2 곱하기 10의 제곱에다가 코사인 120도 하게 되면은 얘가 얼마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요. 그래서 요거 소거되고 요거 소거되니까 벌써 나오니까 10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가속도 A라는 것은 경과 시간이 몇 초라고요? 5. 속도 변화를 적겠다 하는 겁니다. 속도 그냥 차가 빼기가 아니고 벡터니까 얘가 얼마라고요? 10 해서 가속도가 2m/s 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해서 여러분들 그 설명된 바와 같이 이 자동차의 가속도라는 것은 2m/s 제곱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더라는 것이죠. 조금 설명이 난잡하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는데 앞에서 배웠던 것을 복습하는 의미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잠깐만 보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지금 60도다라고 하게 되면 막바로 가도 괜찮습니다. 요거의 방향 반대. 그러면은요 얘가 10m/s가 되겠다. 각도 얼마냐 하게 되면은 120도다. 요거의 벡터 합이니까 고로 가속도 A라는 것은 경과 시간부터 얼마? 5. 속도 변화구나. 속도 변화가 얘가 몇 도예요? 120도의 크기 같으니까 암기하고 있는 게 좋을 거예요.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이 되더라. 고로 가속도가 2더라.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제가 수식을 본래 그렇게 길게 적어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물리학 공부를 했을 때 이런 정도는 암기가 돼버리면 참 좋죠. 자, 다시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게 되면은 방향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알겠습니까? 일반적인데 방향이 변하는 경우는 반드시 각도가 주어진다. 그때 무슨 각도? 반드시 무슨 각도를 이용하는가 하게 되면은 특별각을 이용합니다. 30도, 45도, 60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해 놨던 게 60도의 합, 그리고 90도의 합, 120도의 합을 했었죠. 그럼 복습하는 의미로 60도의 합은 루트 3배가 되고, 그다음에 같은 크기일 때 90도가 되면 루트 2배가 되고 120도 때는 그대로 되더라, 1배가 되더라는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자, 가속도도 마찬가지 식을 많이 적어봤는데 또 요거 그대로 써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공식들은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외 공식들은 전부 다 적용이 되고 다 다양하게 설명이 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진도 나가는 공식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방향이 변하지 않는 경우 해볼게요. 이건 뭐 상식입니다. T분의 V-V0. 방향 변하지 않으니까 크기만 달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10m/s, 20m/s에서 5초 걸렸다. 부끄럽잖아요. 가속도 A 하게 되면은 연습 때문에 이렇게 쉬운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5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직선 한방향 운동이지요. 그러면은 20 마이너스 10 써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란 것은 2m/s 제곱이 되겠더라는 것이죠.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방향이 반대인 경우 한번 해보자. 별도 지시가 없으면은 처음 속도 방향을 기준으로 잡거나 혹은 방향 지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같은 방향인가 반대 방향인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가속도 다시 나왔습니다. 가속도 공식 A라는 것은 T분의 V-V0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10m/s로 와서 방향을 바꿨는데 몇 초가 걸렸는고 하게 되면 5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10m/s예요. 가속도를 구하십시오 했을 때 그냥 빼버리면 안 되죠. 또 마찬가지. 자, 처음 속도 방향을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별도 지시가 없으면 처음이 기준입니다. 혹은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게 되지요. 그래서 A라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요, 경과 시간이 5가 되겠고, 얘가 방향이 뭐가 되는 거 하게 되면 반대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C 빼기 뭐냐 하게 되면은요, 10으로 써버리니까 얘가 마이너스 4m/s 제곱이 되는데, 우리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혼란스러운 것은 여기서 가장 혼란스럽습니다. 왜 혼란스러운가 하게 되면은요, 마이너스는 방향 반대잖아 요가 아니라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방향이 바뀌려면, 자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밀면 언젠가는 선 다음에 뒤로 밀리죠. 그래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가속도에 마이너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느려진다는 의미도 포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혼란스럽습니다. 자, 정리.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만약에 S에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윗방향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에 변위가 마이너스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위쪽을 플러스를 잡았을 때 변위가 기준 쪽보다 반대에 와 있다는 의미이고, 다음에 속도에 마이너스가 딱 붙어버리면 즉 같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다, 처음 운동과 방향 반대이다. 여기서는 방향만으로 끝나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끝이에요. 이제 없어요. 알겠습니까? 나머지 똑같은 이런 의미로 쓰겠지만 가속도에서 마이너스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방향과 뭐냐 하게 되면은요, 즉 느려진다는 의미를 동시에 속도의 즉 변화를 표시하는 동시에 갖는 물리량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버리면은 이것을 간단하게 찾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방향에다가 속도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방향과 속도에 곱으로 표시를 한다. 혹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플러스 곱해버리면 플러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플러스입니다. 그거를 이용하시면 참 편한데 일반에서 다루겠습니다. 근데 단 보여는 주겠습니다. 간단히 표시하는 방법을 나중에 보여줄 텐데, 자, 일단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방향과 크기가 동시에 변하는 경우도 상관없이 49페이지에서 다루게 되겠는데, 편 메뉴에서 달아보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주모, T라는, 가속도 A가 T분의 나중 빼기 처음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10m/s로 가다가 10m/s가 되었는데 평면으로 운동을 해버렸습니다. 그래 버리면은 경과 시간이 5초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하겠는데, 가속도 A라는 것은 경과 시간 5고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연장선을 그어서 벡터를 평행이동한 다음에 나타내게 되면은 이것은 처음 방향을 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자, 다시 한 번 더 표시해버리면은, 좌표로 표시했을 때 얘가 처음 속력이 10이고요. 나중 속력이 10인 셈이다 하는 얘기. 얘가 나중이지요. 고로 속도 변화량 하니까 내가 왜 반복을 하는 거 하게 되면 확실히 개념을 잡아놔야 내가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나중에 이해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얘가 10m/s다. 처음 속도의 방향 반대다. 다음에 이것을 벡터 합성을 하니까 이렇게 되겠는데, 얘가 10루트2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동이라고 하고 북이라고 하고 서라고 한다면은 가속도의 방향은 북서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속도의 속도 변화량은 하게 되면은 10루트2가 되기 때문에 계산을 했을 때 2루트2m/s 제곱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잊어먹은 게 조금 생소해졌는데 이런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자, 가속도 A가 T분의 V-V0인데 한 번 더 T분의 델타 V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잘 보자 하는 겁니다. 델타 V라는 것은 이제 설명이 줄어듭니다. 요거 설명 다음에는 V-V0로 표시할 수 있고, 한 번 더 V 플러스 마이너스 V0로 쓸 수 있더라가 습관처럼 쫙 나와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이렇게 보여주다가 처음 원론적으로 다시 보여주는 이유, 이러한 과정을 일반 설명할 때는 거의 생략합니다. 알겠습니까? 해서 이런 정도로 진도를 나가주면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설명이 없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이었습니다. 근데 요까지 이어버리면 너무 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교재에서는 없습니다. 그냥 구경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자,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 거 하게 되면은요. 자, 먼저 읽어보십시오. 단위를 나타내게 되는데 잠깐 놓을 테니까 그냥 시간 할애가 그냥 확인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본래 가속도 A가 뭐냐? T분의
V-V0입니다. 그러면은요, 요것을 다시 한번 더 써볼게요. 수학적으로 요거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고난이도 문제를 일반 물리학에서 다룬 내용들이 쉽게 풀어집니다. 이해를 해놓으면 좋은데, T분의, 그럼 요것은 뭐냐? 나중속도지요. 속도를 표시해버리면 T분의 S라 할게요. 빼기, 요것은 뭐냐 하게 되면 처음 속도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S0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요것을 다시 한번 더 써버리면 T분의 같은 시간 동안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델타 S라고 쓸 수 있지요. 맞습니까? 해서 요것을 다시 한번 더 써버렸을 때 요것은 요거와 같습니다. 올라가면서 뒤집히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T제곱분의 델타 S와 같아요. 단위를 만들어 볼게요. 단위. 델타 S, S의 단위가 메타지요. 마찬가지로 시간의 단위가 세크지요. 그래서 세크 제곱으로 써도 괜찮다. 아, 무슨 말이냐. 이 가속도가 참 재밌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좋아요. 가속도가 길이 차이에 비례하네. 길이 차이에 비례하더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서 아니 요런 상태만 기억해 주면 돼요. 아, 가속도가 그러면 정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하게 되면은 속도 V가 핵심입니다. 속도 V가 T분의 S니까 시간이 같을 때, 즉 거리와 S가 비례관계가 성립하고 가속도 A가 T제곱분의 델타 S니까 이 가속도가 이번에는 길이 차이에, 요것은 길이와 길이의 차이입니다. 길이 차에 비례하고 요것은 길이에 비례하네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오시고요. 자, 여기에 종이 테이프가 있는데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겁니다. 단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시간은 같습니다. 이것을 시간 기록 타임이라고 하는데 시간은 같은데 내가 이것을 땡겨 볼게요. 요게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그러면 한 번 갔다 오는 시간은 같지요. 그런데 이것을 땡겨 버리면은 점이 찍힐 때인데 점과 점 사이의 시간은 같고 내가 땡기는 속력에 따라서 간격이 달라질 것이다. 자, 볼게요. 얘가 운동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만약에 얘가 0초고 1초고 2초고 3초다라고 했을 때 요 사이의 간격이 1m고 요 사이의 간격이 2m고 요 사이의 간격이 뭐 0.5m다 가정을 한다면 요 사이의 시간 같지요. 시간 같은데 요 길이가 다르잖아요. 길이만 비교하면 빠른지 느린지 나오겠지요. 맞습니까? 아니, 그냥 구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를 혹시 비교하면은 속력을 비교할 수 있다. 혹은 지금 이 방향으로 당겼기 때문에 방향이 변하지 않으므로 속도의 방향은 변하지 않고 크기가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길이를 비교했을 때 자, 요것을 A, 요것을 B, 요것을 C 이렇게 할게요. 가장 빠른 것은 B, 가장 느린 것은 A. 간단히 나오죠. 그럼 가속도를 여기서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가장 빠른 것은 B, 가장 느린 것은 A가 되겠지요. C가 되겠지요. 요거 안 할래요. A가 되겠지요. 요 상태로 빨리 비교가 되는데 요것을 지금 나타내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요. 요렇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것을 S1, 요것을 S2, 요것을 S3라 했을 때 V는 뭐에 비례한다고요? S에 비례한다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것은 뭐에 비례한다고요? 델타 S에 비례한다고요. 재밌는 거 한 가지 잡아놓게 되면은 일반 물리학에서 너무너무 편합니다. 됐나요? 자, 가겠습니다. 자, 타점 시간이 0.1초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니, 그냥 1초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얘가 1초인데 1m니까 1m/s지요. 그 다음에 얘가 1초인데 4m니까 4m/s가 됐고,
6m인데 1초니까 6m/s 됐고 7m인데 1초니까 7m/s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자, 얘가 요렇게 갔다라고 할게요. 속력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속도를 표시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하는데 재밌는 것은 지금 여기서 요 차이가 얼마인 셈이냐? 즉 속도 변화가 3m/s가 변화가 됐지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속도 변화가 얼마냐 하게 되면은 2m/s고 속도 변화가 1m/s예요. 자, 보십시오. 속도의 크기는 증가했지만 속도의 변화량은 감소했어요. 가속도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 너무너무 편하더라 하는 건 편하더라. 가속도가 감소해서 속도가 감소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보십시오. 속도는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증가했지만 변화량이 감소했지요. 고로 가속도가 감소했다 하는데 가속도가 감소했다고 해서 속도 감소라고 하시면 큰일 난다고요. 그래서 그때 표시하는 방법이 따로 있으니까 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요것을 다시 한 번 더 표시하게 되면은 속도의 변화량이 3, 속도의 변화량이 2, 속도의 변화량이 1인데 길이 차이가 가속도에 비례한다 하는 겁니다. 자 길이가 뭐에 비례한다고요? 속도에 비례하죠. 길이가 커졌지요. 속도는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차이가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졌기 때문에 가속도가 작아졌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장난을 한번 쳐볼게요. 이것을 자 속력이라고 표시하고 시간이라 표시했을 때 이것을 다시 한번 금방 요 잘라진 형태를 붙여보자 하는 얘기예요. 붙여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요렇게 나오게 될 것인데 가만히 볼게요. 속도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그 다음 여기서 길이 차이가 가속도에 비례하니까 가속도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보니까 자 같은 시간이니까 기울기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맞습니까? 그러면은요 다시 한 번 더 가속도 A가 T분의 V-V0니까 시간 간격이 같다 치고 그 다음에 속도의 변화가 요 속도에서 요 속도의 변화가 요거만큼이지요. 속도의 변화가 요거만큼이지요. 밑변 성분은 같고 속도의 변화가 요거만큼이지요. 가속도가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졌네요. 고로 기울기와 같지요. 그러면 얘를 이제 돌아 할게요. 아니 한 방향이니까 력이라고 써도 괜찮은데 도라고 했을 때 속도와 시간 사이에 요러한 요점 요렇게 끄었을 때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과 같고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과 같다 과정을 본 책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히 이해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이해하는지를 실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속도는 길이차, 속도는 길이에 비례한다는 거 연습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균은 두 점 직선의 기울기로 표시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요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요렇게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속도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기록 타이머가 요렇게 만들어졌다 가정할게요. 아니 축대로 가자고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됐습니다. 속도는 증가한다 축을 보십시오. 속도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했습니다. 가속도 길이 차이지요.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감소했지요. 자, 속도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인데 가속도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러면 내가 점이 요렇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점을 요렇게 찍을 수가 있겠지요. 고로 요것을 변화를 시키면은 얘가 t고 얘가 v일 때 얘가 이렇게 됐다. 요점 가는 거예요. 기울기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더라. 따라서 무슨 말이냐? 가속도가 커지더라. 속력이 커진다, 감소한다. 속력이, 속도가 증가하더라. 그대로 갈 수 있는 요 그래프를 왜 만들어냈는지를 내가 보여주는 거라고. 자, 해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종이 테이프가 얘가 요렇게 되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속도는 증가다 감소다 하게 되면 증가가 되겠고요. 가속도는요 감소다 하는 겁니다. 아, 감소니까 마이너스 쓰면 되겠... 아니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자, 해서 자, 요 연습을 자, 이제 그래프가 만약에 요렇게 되었다라고 할게요. 직선이라 할게요. 내가 잘못 그었는데. 그러면은 기울기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 가속도가 일정하다. 속도의 변화량이 일정하다. 자, 가속도가 일정하다 나왔는데 이게 학생들이 헷갈리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가속도가 일정하면은 등속, 속력이 일정하다는 거 완전히 다른 말이죠. 자, 들어갑니다.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속도의 변화량이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변화량이 존재하는데 변화량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속도는 증가해요. 가속도가 일정하더라도. 자, 한 번 더.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기울기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하니까 가속도는 증가한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속도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해요. 자, 마찬가지로 자, 만약에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요, 가속도가 속도의 변화량이 기울기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지니까 가속도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기울기가 플러스지요. 맞습니까? 모두가 다 플러스지요. 고로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것은 A가 플러스다 하면은 무조건 다 속도는 증가다, 감소다? 증가다 하는 얘기예요. 인데 장난치겠습니다. 여기서 장난을 한 번 더 쳐보면은 잘 보셔야 됩니다. 얘가 t고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적어줄 텐데 v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기울기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번에는 마이너스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다 일 때 가만히 한번 보시라고요. 가속도가 마이너스지요. 속도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지요. 그래서 얘가 계속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가정한다면 자, 기울기는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이너스로 일정하지요. 일정한데 자, 보십시오. 이번에는 속도에 마이너스가 붙었지요. 그러면은 속도의 마이너스란 것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으로 빨라진다, 느려진다? 빨라진다 하는 얘기예요. 오! A가 마이너스로 지금 일정한데 왜 여기서 속도 증가합니까? 속도가 감소해야지 라고 하면 안 돼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설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자,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가속도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가속도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미안합니다. 가속도가 증가를 하지요. 크기가 증가하지요. 단 마이너스지요. 속도의 감소량이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속도가 감소하긴 하는데 감소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해 간다. 가속도 증가라고 했잖아요. 이해되겠습니까? 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들어가는데 50페이지 하게 되면은요,
평균, 자, 복습이 되겠습니다. 주목, 읽어보십시오. 평균하게 되면은요, 평균이란 것은 과정 고려한다, 무시한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은요, 만약에 1초에서부터 3초까지 평균 가속도를 구해보십시오라고 하게 되면은, A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T2 마이너스 T1 분의 V2 마이너스 V1이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혹은 이것을 델타 T분의 델타 V인데 직선으로 운동하는 상황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표시해버리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 즉 1초에서 3초까지 갔으니까 2초, 2m/s에서 6m/s까지 갔으니까 얘가 4 해서 소거하시면은요, 2m/s 제곱이 되더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그러면은 순간하게 되면은 시간을 아주 짧게 잡는데, 순간이라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미분의 의미, 시간축을 너무너무 작게 잡겠다. 쉽게 말해서 요것이 1초고 얘가 1m다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얘가 10초고 얘가 10m라고 할지라도 요거의 기울기와 요거의 기울기는 직선이므로 변함이 없습니다. 해서 이러면서 접선이라고, 만약에 여러분들 국가기관에서 시험을 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접선이라고 하면은 이러면서 순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해서 요것을 표시하게 되면은 요점에 대해서 접선을 끈 것이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요거 구하시면은요 1초 되겠고요. 마찬가지 요거 구하면은 6m/s가 되겠습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돼요. 해서 여기서 A 순간 하게 되면은요 장난입니다. 뭐예요? 1초분에 그냥 6m/s 집어버리면은 6m/s 제곱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요렇게 표시가 가능이 되겠지요. 자, 해서 순간과 평균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더라는 것인데,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정리. 평균하게 되면 과정을 무시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됐을 때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로 표시했을 때 두 점 직선의 기울기로 표시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순간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 순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무나 짧은 시간, 우리가 이제 그 일반 물리력에서는 사용할 때 미분식으로 쓰는데 dt분의 dv 형태로 쓸 겁니다. 그래서 요것은 요때 접선을 끄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적어주게 되지요. 접선하게 됩니다. 접선했을 때 요거에 기울기를 구해버리면은 순간 가속도라고 부르자 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습이요. 이제 조금 이제 정리가 될 텐데, 사실은 내가 일반 물리학처럼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던져버리면은 다 틀려버립니다. 왜요? 앞에 게 복습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T고 얘가 V다라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1번, 2번, 3번이 되겠는데 장난 한번 쳐보겠습니다. 얘를 K라고 가정하고요. 자, 여기서 K에서 가속도가 가장 큰 거 하게 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지요. KS. 맞습니까? 그래서 뭐냐? 요렇게 접선을 쫙 그어봤을 때 가장 큰 거 하게 되면은 1번. 단 K까지 평균 가속도가 가장 큰 것은 하게 되면은 평균은 과정무시니까 총 경과시간 같고요. 총 속도 변화 같습니다. 해서 평균 가속도가 가장 큰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문제를 내면은 틀릴 수가 있어요. 평균 속도가 가장 큰 것은 K까지. 평균 속도가 가장 큰 것은 하게 되면은 같다. 혹은 1이다, 2다, 3이다 했을 때 답은 의외로 나옵니다. 자, 평균 속도가 가장 큰 것은 하게 되면 적어야 돼요. 평균 속도가 가장 큰 것 하게 되면은 V라는 게 얘가 총 T분의 총 S가 되는데 경과시간 같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VT 그래프에서 면적이 이동거리입니다.
고로 면적이 3번이 가장 커요. 그래서 평균 속도가 가장 큰 것은 3번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같다라고 나올 수 있는데 내가 답을 이렇게 불을 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같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실제 문제를 내면은 거의 다 틀리고 나가는 파트입니다. 이것을 이제 일반 물리학에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게 세 가지는 기본 형태가 존재하게 되는데 ST 그래프 하게 되면은요, 이때는 기울기가 V다 나와야 되고요.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음 VT 그래프에서 하게 되면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뭐예요? 이것은 가속도가 되고 면적이 뭐냐 하게 되면은 이동 거리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 AT 그래프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게 될 텐데 그래도 먼저 보십시오. 어차피 똑같이 설명할 거니까. 가속도 A라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T분의 델타 V로 적을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을 넘길 수 있겠죠. 그러면은 델타 V라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AT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아하, 곱해졌구나. 고로 AT 그래프에서 면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면적은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하더라 하는 겁니다. 해서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암기해야 할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해진 형태와 나눠진 형태를 설명을 해 나갈 텐데, 자, 보겠습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거 하게 되면은 맨 먼저 B를 해 보겠습니다. B는 자, VT 그래프 하는 순간 기울기가 가속도다. 그래서 순간이든 평균이든 가속도는 같습니다. 왜요? 이것을 짧게 만들든 크게 만들든 직선이니까 직선의 기울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속도나 순간 가속도나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장난을 쳐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것은 가속도가 일정이 되겠고요. 다음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은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기울기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게 됩니다. 고로 가속도가 감소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게 조금 재밌습니다. 가속도가 감소일 때 꼬이지 마라. 속도의 변화량이 줄어드는 것이지 속도 감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돼요. 이게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왜요? 감소라는 것을 마이너스라고 연상을 빨리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류가 자주 생겨요. 다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요거 A랑 같은 경우에 요거는 뭐 플러스가 나온 상태에서 나오는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가속도가 증가가 되고요. 왜요? 기울기가 증가하니까. 마찬가지로 가속도가 증가하면 가속도를 빨리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변화량이 증가냐 변화량이 감소냐의 차이예요. 단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붙였을 때의 증가냐 감소냐도 또 한 번 더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자, 가속도 증가고요. 마찬가지 속도는 공통적으로 전부 다 기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모두 다 증가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더라 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가속도 부호가 나와 있는데 아까 전에 미리 다 정했습니다. 자, 먼저 정리를 해볼 테니까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가속도가 플러스다 하게 되면은요 아무 상관없이 전부 다 속도는 증가다 감소다 증가다 나와야 돼요. 근데 A가 마이너스다라고 했을 때가 재밌습니다. 요때는 만약에 방향이 그대로다 하면은 이것은 느려지는 경우를 말하고요. 자, 플러스 느려지면은 마이너스지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마이너스다는 의미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다음에 만약에 방향이 반대다라고 하게 되면은 속력은
빨라지는 경우다. 빨라지면 플러스라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곱해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요거 곱해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라는 의미다. 그래서 요게 조금 헷갈린다 하는 겁니다. 요것만 잡아버리면 돼요. 자, 설명하겠습니다. 갈게요. 자, 가속도의 부호 나오게 되는데 방향이 변하지 않는 경우, 자, 가속도의 기호가 플러스라고 표시된 경우 속력이 증가하는 경우다 하는 경우예요.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요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지요.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1m/s로 가다가 얘가 4m/s가 되어버렸다. 방향 변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1에서 4m/s라고 한다면은 속력이 증가를 했는데 만약에 1초라 할게요. 가속도를 계산하게 되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분의 4-1이니까 얘가 플러스 3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A가 방향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A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얘가 4m/s로 가다가 부끄럽습니다. 1m/s로 가는데 1초 걸렸다. 가속도 구해버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1분의 3, 1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고로 마이너스 3m/s 제곱이다. 마이너스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속력이 감소하는 경우다 하는 경우예요. 됐습니까? 해서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더라. 자, 다시 한번 방향이 변하지 않을 때 그러면 플러스로 잡아놓고 속력이 증가했다. 얘가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곱해버리면은 플러스 나오지요. 아하, 방향 변하지 않고 계속 빨라지는 거구나. 속력이 여기서 마이너스라는 것은 방향을 플러스로 정해놓고 속력이 감소해버리면 마이너스지요.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해버리면은 마이너스지요. 쉽게 말해서 방향 변하지 않을 때는 끼 느려질 때.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상태로 표시할 수 있겠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속도의 부호가 방향이 반대인 경우입니다. 괜찮아요. 그냥 구경하셔도 괜찮습니다. 방향이 반대인 경우 A가 플러스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방향이 변하지 않는 동안은 속력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방향이 반대가 되면은 속력이 다시 감소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아까 전에 자 복습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T분의 이거 진짜로 물리학을 공부하는 전공자도 틀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V-V0인데 항상 별도 지시 없으면 뭐가 기준이다? 나중 속도의 방향이 기준이다? 처음 속도의 방향이 기준이다? 처음 속도의 방향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요것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는데, 자,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경우인데, 어떤 물체를 자유낙하시켜버리면은 얘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면에 충돌했어요. 그랬을 때 처음 방향이 아랫방향으로 잡았지요. 그러면은 방향은 변하지 않는데 빨라지지요. 그러면은 A가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맞다고요.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수능에서도 그리고 국가 기술 고등고시에서도 그리고 기타 모든 시험에서 고난이도로 낸다 하면은 거의 달아지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보십시오. 얘가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라올 때 얘가 느려지지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처음 방향과 나중 방향이 반대가 되었다. 방향이 반대가 되었다에다가 얘가 빨라진다, 느려진다. 느려지니까 마이너스지요. 해서 마이너스니까 A를 플러스라고 하는데, 자, 이 상황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빨라지면 플러스고 방향이 반대에 있을 때는 느려져야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를 나타냈는데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 것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방향이 반대인 경우 A가 마이너스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방향이 변하지 않는 동안은 하는 겁니다.
방향이 변하지 않는 동안은 빨라져야 돼요? 느려져야 돼요? 느려져야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속력이 감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 방향이 반대가 된 다음에는 속력이 증가해야 마이너스가 되는데 아까 전에 힌트를 조금 줬는데 이게 시험 문제가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봤을는지 모르겠는데 자 주목 얘가 t고요. 얘가 v다라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고 a가 마이너스지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빨라진다 느려진다? 느려지고요. 여기서는 빨라집니까 느려집니까?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에 지면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약속을 암기를 하고 있거나 혹은 감으로 잡고 계셔야 됩니다. 해서 두 가지 의미라는 것을 잡고 계셔야 되는데 이것을 던져 올리게 되면은 빨라집니까 느려집니까? 얘가 느려지지요. 그 다음에 방향 바꿔가지고 빨라집니까 느려집니까? 빨라지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얘가 위쪽을 처음이니까 플러스로 잡아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방향은 변하지 않는데 느려지더라. 다음 내려올 때는 방향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인데 빨라진다 느려진다? 빨라지더라는 의미지. 그래서 이제 국가기관에서 기타 이제 뭐 학교에서 묻는 문제들 이 지점 가속도가 0이다라고 해요. 아니에요. 기울기는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중력장이라고 한다면은 주먹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반대 방향으로 밀면 서는 동안에도 계속 힘이 작용해요. 그래야 반대로 갑니다. 던져 올렸을 때 중력이 최고점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중력은 작용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속력은 0이지만 가속도는 0이 아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해서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요, 얘를 놨을 때 A 직검 플러스를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물체를 자유낙하시켜서 부딪힌 다음에 올라오는 겁니다. 이거 국가기관 기타 시험에서 너무 자주 다루니까 자, 부딪혔다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맨 처음 방향이 요거였다가 충돌 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방향 변하지 않고 빨라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다음 방향 반대가 돼서 빨라진다 느려진다? 느려졌어? 방향 반대가 마이너스고 느려졌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됐습니까? 다음 자, 요것을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요렇게 됐는데 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간격이 다릅니다. 해서 맨 처음에 나와버리면은요, 처음 방향이 요렇다고요. 자, 빨라지기 때문에 요 상태가 되기 때문에 A가 플러스고 다음에 얘가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방향이 요렇게 되겠지요. 처음과 방향이 반대인 상태에서 느려진다는 의미지. 그래서 여기서 A가 플러스고 A가 플러스인데 자, 방향을 요것을 플러스로 잡았을 때 빨라지니까 V가 플러스라고요. 다음 여기서는 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방향이 마이너스고 느려지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요. 그래서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물리학 이해라 할지라도 조금 어렵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책에다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던져 올렸을 때를 해보겠습니다. 던져 올리는 경우 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자, 맨 처음 방향을 위로 던져 올리기 때문에 이것을 플러스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얘가 빨라진다 느려진다 느려지더라 하는 느려지더라 마이너스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라고. 보통의 학생들이 에이 중력과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잖아요. 마이너스 맞네요. 굿 좋은데 자, 그 다음
얘가 요렇게 느려져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A가 마이너스가 됐고, 다음 여기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다시 빨라진다, 느려진다? 빨라지긴 지는데, 중력 방향이잖아요. 플러스 G. 사요나라입니다. 잘 가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여기서 요 방향이 뭐냐 하게 되면은, 방향이 얘가 처음과 반대다. 마이너스에다가, 즉, 빠르기가 빨라진다, 느려진다? 빨라진다 하는 겁니다. 해서 플러스다. 곱해버리면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시험에서도 4번이나 나왔습니다. 예비고사, 본고사까지 다 쳤어, 옛날. 주모,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요 문제가 나왔습니다. AT 그래프를 그려보십시오. T, A 하니까 학생들이 보통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게 되면은 처음 잘 합니다. 중력, 던져 올렸으니까 중력과 방향 반대. 내려올 때는 중력과 같은 방향. 다 틀려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얘가 요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방향이 반대라서. 여기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속도가 증가하지만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미안합니다. 처음 방향을 플러스를 잡았을 때 느려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여기는 방향이 반대라서. 요렇게 표시된 요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구경하고 가자는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은 잠깐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